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전 세계 주요 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아스펜 안보 포럼에서 켈리 크래프트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논의는 미국이 의무감을 가지고 매일같이 논의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콘돌리자 라이스 전 국무장관은 북핵 해결에 다자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김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콜로라도주에 있는 아스펜 연구소 주관으로 열린 연례 아스펜 안보 포럼에서 켈리 크래프트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분명한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크래프트 대사는 북핵 문제에 대한 향후 논의 재개 전망을 묻는 VOA의 질문에 미국은 북한 비핵화에 의무를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Our preferred method is whatever tool that works in order to protect the people in North Korea and the region around North Korea. I mean, we have an obligation, and as President Trump, as you well know, and his meetings with Chairman Kim, we are very clear about our expectations of denuclearizing, of deweaponizing, of making certain that the region around North Korea, and it is a daily discussion. 크래프트 대사는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 핵 문제에 대해 매우 면밀히 주시해오고 있으며 매우 중대한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시절 국무장관을 역임했던 콘돌리자 라이스 전 장관은 별도의 포럼 행사에 참석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평가했습니다. I actually think the administration's done about as well as you can on North Korea. I mean, I certainly tried. Everybody's tried with the North Koreans. I think that the first overture to Kim Jong-un turns out, I think, to have been a good one from the president. 라이스 전 장관은 그러나 미국이 기대했던 북한 비핵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면서 따라서 미국은 이제 더 다자적인 해법을 구상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이 중심 역할을 하면서 한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와 정책을 조율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포럼에 참석한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기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설 경우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으로 주한미군이 감축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So if he doesn't get satisfaction from South Korea, from Japan, from others on this question of the sharing of the cost of our deployment, I think it's possible he could pull out of NATO entirely, and I think it is possible he could reduce U.S. forces in Northeast Asia. 볼튼 전 보좌관은 자신의 이 같은 전망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배치한 미군과 관련해 주둔국들이 비용을 더 부담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가능성과 함께 불법 해상 환적과 노동자 파견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고서 공개는 안보리 이사국들의 승인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대북제재 위반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중국과 러시아가 동의할지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제사회 대북제재를 감시하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3일 중간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로이터 통신과 일본 NHK 등이 입수해 일부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북한은 핵무기 프로그램을 밀어붙이고 있으며 탄도미사일 탄두에 들어갈 수 있는 소형화된 핵무기를 북한이 개발했을 가능성을 일부 국가들은 믿고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 생산과 실험용 경수로 건설을 포함한 핵 프로그램을 이어가고 있으며 유엔 회원국 중 한 나라는 북한이 핵무기를 계속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내용도 보고서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보고서가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복원 가능성에도 주목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018년 북한이 폐기한 풍계리 핵실험장은 갱도 입구만이 붕괴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포괄적인 폐기가 이뤄졌다는 조짐은 없다는 겁니다. 또 북한은 3개월 정도면 핵실험에 필요한 시설을 다시 지을 수 있다는 내용도 보고서에 담겼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불법 해상 거래와 북한에서 파견된 스포츠 선수와 의료진, 공장과 식당 건설 노동자들이 활동 중이란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실험을 6차례 진행한 전례로 볼 때 핵무기 소형화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It seems pretty likely that by the time they did their 6 nuclear tests 3 years ago, they had something miniaturized that they could put on ballistic missiles.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매년 2차례 북한의 제재 위반 활동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 위원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후 위원회는 안보리에 이 보고서를 제출해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데 특정 국가가 반대하면 일반 공개가 무산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지난 2018년 중간 보고서에 대해 러시아가 전문가 패널을 압박해 자국이 연루된 제재 위반 내용을 고치도록 했다면서 수정된 보고서의 공개를 거부해 현재까지 2018년 중간 보고서는 미공개 상태입니다. I've known the U.S. representatives to the panel, several of them, and it's always an uphill battle trying to convince China and Russia to agree to what the other nations all agree amongst themselves.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가능성과 대북 제재 위반 사례들이 유엔의 공식 보고서에 담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교착 상태에 빠진 미북 비핵화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함자입니다. 데니엘 카블러 미국 육군 우주미사일 방어사령관은 북한에서 발사하는 모든 미사일의 탄두를 최대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카블러 사령관은 4일 우주 미사일 방어 심포지움에 참석해 최근 유엔 안보리 보고서에서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가능성을 제기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북한의 모든 미사일에 어떤 종류의 탄두를 탑재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이날 심포지움 기조연설에 나선 찰스 리처드 전략사령관은 북한은 불법적인 핵무기를 추구하고 미사일 체계를 개선하고 있다면서 이런 능력은 미군 병력과 동맹을 위협할 뿐 아니라 미국 본토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샘 브라운백 국제 종교자유 담당 대사가 비영리 단체 21 윌버포스가 수여하는 프랭크 울프 국제 종교자유상의 올해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미국의 비영리 단체인 21 윌버포스는 4일 브라운백 대사가 그동안 전 세계인들의 종교의 자유와 인권 증진을 위해 초당적으로 폭넓은 활동을 해온 공로를 인정해 프랭크 울프 국제 종교자유상의 올해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브라운백 대사가 1998년 종교자유 증진을 미국의 대외 정책의 일환으로 정립한 국제 종교자유법의 주요 입안자로 참여했고 북한과 중국 등 많은 나라들의 종교자유 문제를 다루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프랭크 울프 국제 종교자유상은 2015년까지 17선을 지내면서 북한 인권법 제정 등 인권과 국제 종교자유 증진에 앞장선 프랭크 울프 전 하원 의원의 업적을 기리는 취지에서 지난 2018년 제정됐습니다. 유럽 오스트리아 프로축구팀 리그에 진출한 북한 축구선수 박광용이 팀을 떠나게 된다고 소속 축구팀 SKN 장크트 필텐이 3일 공식 확인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SKN 장크트 필텐은 보도자료에서 당국이 더 이상 노동허가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시즌으로 만료된 북한 선수와의 계약을 연장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소속 축구팀은 오스트리아 당국이 노동허가를 연장하지 않은 배경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은 앞서 지난 3월 제출한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 노동자인 박광용의 활동이 노동자 송환 기한을 넘겼기 때문에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오스트리아 당국은 박광용의 거주와 노동 허가를 취소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송환 결정을 내리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전문가 패널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